안녕하십니까. 장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재물론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재물론은 장자 책에서 제일 양이 길어요. 제일 양이 길고 양이 긴 거야 뭐 그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까다롭죠. 뭐 해석이 여러 갈래로 되는 거는 까다롭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견딜만 하죠. 이렇게 A, B, C, D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얘기하면 되는데, 재물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논의를 벌일 때 이 정색을 하고 이 논리적으로 문장을 썼으면 어떻게든 따라가 볼 텐데, 반어법이나 이 뭉치는 말들, 그리고 말이 숨기는 말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을 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거는 아마 그 작자 지은이가 자기 생각이 이 찰나에 떠오르는 걸 적어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부러 하지 않은 게 이제 뒤에 이 편집하는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이상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소요유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글을 고친 경우, 끊어읽기가 다른 경우 많아서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은 곳이죠. 그리고 본문 자체도 본문 자체이지만 후대에 이거를 이제 후대의 당시에 장자 당시가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 주석을 붙이는 사람 당시에 사고방식이 여기 개입이 돼 있어서 좀 뭐라 그럴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되는데 여전히 논란이 전 된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도 읽을만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 평소 생각은 장자의 재물론, 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읽으면 장자 재물론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려고 재물론을 갖고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찰나적이고 스파크가 일어난 사고들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물론이죠. 재물론. 세 글자로 된 제목을 장자가 잘 쓰고 있는데 딴 건 뭐 소유 같은 거는 해석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재물론 같은 경우는 해석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이게 양도 많아서 지금 상당히 제가 더디게 할 것 같은데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좀 이상하거나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반드시 리스판스를 해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재물론이 이제 재물론이냐 이제 재물론이냐 아니면 물론을 제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해석이 갈라지죠. 제가 이제 동사로 쓰는 거예요. 제가 동사로 쓰여서 모든 사물을 공평하게 하는 논의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만물은 평등하다는 얘기죠. 평등하다. 재물론에서 제는 이제 사물은 모두 평등하다. 그리고 균질하다 그런 말이 좀 이상한데 평등하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들리기 십상일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이고 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재물론을 쓰던 시기는 이 계급 사회이고 이 사회적 위기가 분명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좀 뭐랄까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현대 중국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 정권이 생기고 들어서고 그 정부를 운영을 하면서 이 장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요 평등주의 때문에 그러죠.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이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장자를 높이죠. 그리고
관념 철학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좀 따져볼 만한 일이에요. 장자가 재물론을 얘기할 때 사물이 균등하다고 얘기할 때 이 균등하다는 건 보시겠지만 그때의 많은 학파들 이제 대표적인 게 유가, 묵가, 명가 이런 사람 학파들이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을 때 과연 그 학파의 우열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라는 그 회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이렇게 초월한다 그러나 논의를 넘어서는 부분을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 하는 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요즘 무슨 논 할 때 이제 전미사로 많이 붙이는 그렇게 읽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론 자체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논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것과 분별 짓는다는 게 이미 론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물론 읽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재물론이 맞긴 맞는데 이 장자가 쓰는 론자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론자와는 좀 다르다. 장자는 무슨 논의를 벌이는 것에 생긴 거리를 두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장자는 그 론자를 뒤집어서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 자기식으로 전화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담아 들을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구별짓기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새롭게 새로운 차원으로 논의를 벌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물론을 균등하게 한다. 모든 물론들은 동등하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가, 묵가, 명가의 분별심과 구분을 뛰어넘는 그런 논의를 벌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문에서 물이라는 말이 의미가 아주 큽니다. 어떤 거는 사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때 사물은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니까 여기 물은 오브젝트이기도 하고 이제 사건이기도 하고 인시던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인물할 때 이건 사람이죠. 사람. 인물을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생물을 가리키죠. living creature를 다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기도 해요. 재물론에서 한물에서 물이라는 건. 그래서 재물론을 읽어보시면 장자는 이걸 다 사물과 인물과 생물 그리고 개념을 다 포괄했을 때도 있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걸 다 물이란 말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물을 번역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각 편에 들어가면은 사물인지 인물인지 개념인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장자는 그걸 물자 하나로 쓰기 때문에 읽어서 우리는 그 통합적 사고를 우리 유념해 하셔야 됩니다. 이 장자가 이 재물론이라고 할 때도 이 사물이 균등하다는 것을 논의를 벌 때 논의라는 게 장자의 뜻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통합적 사고, 전체적인 사고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다른 학파들의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과는 상반된 통합적 비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물론이 길긴 한데 처음에 이제 남각자기가 등장을 해서 제자와 얘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면은 이제 짧게 끊을 수도 있고 길게 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길게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 짧게 끊고 남각자기와 이 제자와의 대화로 짧은 거를 일단 한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각자기
은괴이 좌하고 앙천이 허러니 탑언이 뭐 답으로도 있고 탑언이 사상 기우라. 안성자유가 입시호전이라가 왈 하거호 형 고가사요 고목 이 심고 가사여 사해운저 금지은괴자 비석지은괴자다.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기가 말하기를 왈 어나 불역소노 이문지야 이게 되겠죠. 불역소노 이문지야 이렇게 끄는 거죠. 금자 오 상하하노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 지지화 염은 일레의 미문 지뢰하고 염은 지뢰의 미문 철례 부인저. 철례는 못 들었을 것이다. 자유왈 간문 기방하노이다. 자기왈 부 대괴 희기하니 기명위 풍이라. 시 무유 작이원이와 작즉 만규 노 효하이 이독 불문 지료료호 리오 살림지 외가 대목 백이지 구혈 사비하고 사구하며 사이하고 사계하며 사관하고 사구하며 사화자 사오자 격자 학자 질자 흡자 규자 호자 요자 교자 하니 전자창의 수자창우로다. 영풍죽 소화하고 표풍죽 대화하니 여풍제죽 중규위허라. 이독 불견 지조조 지조조호. 자유왈 지뢰죽 중규시이오 인례즉 비즉 시인이다. 간문 철례하니이다. 자기왈 부 만치부동이 사기자 이야 이 함기자치하니 노잔기 수야. 남곽자기 해석을 일단 대충 해보겠습니다. 남곽자기가 괴에 기대어, 이 괴라는 건 기대는 그 뭐라 그러죠? 평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침실 같은데 기대고 있는 괴에 기대고 앉아 있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숨을 내쉬운 거죠. 숨을 내쉬더니 멍하니 자기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안성자유가 선생님 앞에서 서서 입시 모시고 있다가 말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하고 여기는 이제 고로 읽기도 합니다. 어인 까닭이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읽는 거죠. 왜 이러지? 어인 까닭이지 이렇게 읽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 형체를 진실로 사 마른 나무처럼 마른 나무처럼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모습은 마른 나무처럼 되도록 할 수 있으며 마음은 정말 죽어버린 회처럼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죠. 형체는 배싹 마른 나무인 것 같고 마음은 죽은 재처럼 됐다는 거죠. 지금 괴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아까 앞서서
괴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까, 지금과 아까죠. 과거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말하였다. 언아, 안성자의 이름이죠. 언아, 부력소노아, 훌륭하지 않니? 네 묻는 거죠. 여기 이는 너입니다. 너 훌륭하지 않느냐? 너의 질문이, 네 질문이 진짜 훌륭하구나 이런 거죠. 지금 나는 나를 잃었다. 너는 아느냐? 너는 일외는 사람의 피리 소리일까요? 사람의 피리 소리는 들었지만 땅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하였고, 너는 땅의 피리 소리는 들었지만 하늘의 피리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 붙자 감탄이 강조하는 말. 듣지 못했을 것이다. 감문 기방하노이다. 듣는 방법을 그걸 여쭙습니다. 자기가 말하기를 대괴 희기, 큰 땅덩어리가, 대괴, 큰 땅덩어리가 기운을 내쉬는데 그것을 바람이라고 한다. 그 이름이 바람이다. 이 바람이, 이것이 유무작,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유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뭐 괜찮지만, 일어난다면 온갖 구멍이 온갖 구멍이 노해서 소리를 치니 너만 혼자 그 교교호 한 소리를, 이 노호를 교교라고 소리쳤죠. 그 뭐라 그래 이거, 우한 소리, 그 소리치는 소리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그 웅성거리는 우한 소리를 네가 혼자 못 들었겠느냐? 너 다 들었을 것이다. 얘기죠. 살림지, 이거 외가라 그러는데 이거 사실 최외죠. 외체. 높은 낭덩어리 같은데, 이렇게 벼랑 같은데 웅룩불룩하네. 산 숲속에 우뚝 솟은 절벽 같은 곳에 100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의 구멍은 어떤 것은 코를 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입을 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귀를 담기, 딱 구멍이 있는 것들이죠. 귀를 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개라는 건 이 사전에 대접받침이 나와 있는데, 이 기둥을 세우고 나서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들보가 있죠. 이제 기둥 위에 오는 요 둥그런 그 건축에 쓰는 그 두공이라 그러죠. 대접받침, 지붕을 받치면서 기둥과 이어주는 요 기둥머리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둥근 것 같기도 하고, 권은 그 우리, 동물의 우리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절구의 확이죠. 절구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궁덕궁덕 하는 거 아니고 절구, 웅파인. 그리고 오목한 것들, 파인 것들, 와는 이제 개울의 그 고랑이라고 하죠. 길에 가다 보면 비가 와서 고인 푹 파인 것와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구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나무에 있는 구멍이 다 이 온갖 모양, 이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8가지 다양한 온갖 모양을 얘기합니다. 있는데, 격자, 이거 학자를 읽기도 하고 효로도 읽기도 하죠. 격자, 효자, 질자, 흡자, 규자, 호자, 요자, 교자. 여기도 8개죠. 앞에 8개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8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잘 받았죠. 이 구멍으로 바람이 불면 이 파도가 몰아치는 소리, 이것도 뭐 학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효라고도 있고, 사전에 보면은 이 굉장히
학자들별로 이제 주석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죠. 이건 이제 뭐 화살에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이제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여하튼 파도 치는 소리,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꾸짖는 소리, 숨 들이쉬는 소리, 외치는 소리, 이 호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는 소리, 호곡하는 소리. 요자는 요자, 이거는 이제 이 소자가 잘못된 글자다. 그래서 이제 웃는 소리, 아니면 그 깊이 나는 소리, 계곡에서 깊은 계곡이 나는 소리,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교자는 이제 신음소리 같은 교자, 이런 게 온갖 이 구멍에 따라서 온갖 소리가 다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우 하고 이제 소리가 나면 그 뒤에서 따라하는 소리는 와와 하고 소리가 형용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작은 바람이 불면 작게 반응을 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크게 어울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큰 바람에 어울린 소리, 화자 쓴 겁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어울린 소리를 낸다. 근데 사나운 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구멍에서 나온 소리가 고요해진다. 너 혼자 그입니다. 그 살랑거리는 소리, 아니면 그 조절 큰 소리다 그러기도 하고, 이건 작은 소리이라고 그러죠. 이거 소리를 다 하나로 큰 소리, 작은 소리를 이제 묶어서 하는 겁니다. 너는 그 조조한 소리와 그 가는 소리를 너 혼자 듣지 못하겠느냐? 너 다 듣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유할 쥐례즉 중규시이 인례즉 비지시. 자유가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지뢰는 땅에서 나는 피리 소리는 모든 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이것이고, 사람이 내는 피리 소리는 대나무를 엮은 거죠. 대나무를 엮어서 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선생님인데 천례를 여쭙겠습니다. 천례를 얘기를 하죠. 자기왈 취만부동이 사기 자기야, 이루도 있는데, 여기 보통 이제 그 부천례자는 빠졌다고 보죠. 부천례자는 이게 빠진 걸 봅니다. 부천례자는 취만부동이 사기 자기야요. 온갖 똑같지 않은 것에 바람을 불어대지만 스스로 멈추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에게서 비롯되도록 하고,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기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로 읽는다 그죠. 이래서 이제 해석이 엇갈리는 거죠. 이걸 동사로 해석하는 거하고 자기 몸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 해석이 달라지는데, 온갖 똑같지 않은 것에서 이 천례는 바람을 불도록 하지만, 그 스스로에서 비롯되도록 하고, 비롯되도록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스스로 소리를 취하는데, 소리를 만드는데, 소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이겠느냐? 소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누구이겠느냐? 그렇죠? 이 천례는 모든 똑같은 다른 것에서 바람을 불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바람을 불어서 모두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니, 소리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일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뭐 공부를 한 사람 치고 뭐 일례, 지례, 천례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3대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이 구절이 유명한 것은 그 지례를 얘기할 때 이 묘사가 참
좋습니다. 여기 보면 기명이 풍이다. 대개희기 기명이 풍이다 하면서 이제 한바탕 이 묘사가 기가 막히게 나오죠. 이 묘사가 정말 뛰어난 거기 때문에 이 유명한 글 자체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글에 취해서 이 글 맛에 빠져서 글 자체에 홀려서 딴 걸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걸 잊어버릴 정도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곽작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남곽은 남쪽 성곽이죠. 성남쪽 성곽, 곽 남쪽에 지명이죠. 남곽에 사는 작이라는 사람. 기가 이름일 것이고 자는 존칭이겠죠. 제자는 이제 안성자유인데 자유가 이제 이건 이름이겠고, 성은 이제 시호고, 성이 이제 시호죠. 시호. 자 보통 얘기해요. 자라고 얘기하고. 안성자 여기 죄송합니다. 자유가 자고 요건 이제 그 사람이 붙인 시호이고 존칭이고 아는 성이죠. 뒤에 이제 어는 이름이고, 이름이야 뭐 이렇게 뭐 당시 사람들이 부르는 관습이니까 따라하면 되는데, 남곽작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그 남곽작이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한테 고목 같다 그러고 사죄 같다 그러죠. 죽은 재 같고 마른 나무 같다고 얘기하죠. 비유가 독특합니다. 제가 장자를 처음 읽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건 우리가 좋다, 훌륭하다 판단을 내리게 되면 좋은 이미지를 보통 갖고 오잖아요. 스승이 훌륭하다면 얼굴이 온화하다든지, 말소리가 부드럽다든지, 태도가 사람들에게 모범 저절로 수그러지게 한다는 그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빼샥 마른 나무, 그 죽어버린 재로 묘사를 하죠. 장자가 최고의 경지로 치는 사람이 이런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장 인간적일 때, 온화하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훌륭하다, 뭐 인격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자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고목, 사회,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사물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죽은 나무 같아야 되고, 죽은 재 같아야 되고, 숲속에 가면은 사람이 안 보이고 나무가 똑같이 돼야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고입니다. 재물이죠, 재물. 유가나 묵가나 이 명가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사물과는 다르다. 동물과도 다르다. 차별화시켜서 인간을 분별심을 갖고 있고 인간의 고유한 특성에서 특화시켰죠. 굉장히 인본주의 휴머니즘 아닙니까? 근데 장자는 역방향이죠. 인간은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르고 차별화시키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 중심을 버리는 논의들 자체가 다 이상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흥미로운 겁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얘기하게 돼요. 그런 게 보통 이제 덕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과 다른 어떤 그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을 특화시키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언어, 인간의 추상화 능력, 언어로 종합하는 능력, 서양에서 그걸 이성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간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장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뭐 고유한 특성들, 뭐 의식, 자의식, 그리고 특히 이제 마음, 심, 언어, 이런 거, 인간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자기만의 성질, 어떤 것들을 이 장자는 그걸 아라고 불렀어요. 요즘 말에 자의식 정도 할 텐데, 아를 잊지 않으면 인간은 좀 달라진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남곽자기가 이 괴에 기대고 앉아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좌망이란 말이 장자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경진대 좌망인데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건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성, 의식, 주체 이런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진짜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괴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이 괴라는 건 이 당시에는 이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 잠자리에서 잠깐 기댈 수 있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기댈 수 있는 어떤 것들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책 읽을 수 있는 이 올려놓을 수 있는 낮은 탁자 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더니 숨을 쉬죠. 하늘을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보고 숨을 내쉬는 거죠. 내쉬기만 들으셨으니까 내쉴 텐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더니 멍해졌다고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늘과 하나가 됐다 그러나 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뒤에 천일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뭔가를 이제 깨달았다 그랬느냐. 그리고 숨을 내쉬더니 멍하니 상기후 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 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자가 아니 자기 몸이 어떻게 나무와 같고 마음이 재와 같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기우 우라는 게 나오는데 짝이죠. 짝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짝은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온갖 것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내가 있으면 나와 상대가 되는 것들 물건 아니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얘기하기 쉬운 정신이 있으면 육체가 있으면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고 자기와 상대가 되는 외물들 모든 것들 다 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과 일체가 됐기 때문에 하늘과 일체가 됐다 그러니까 또 하늘하고는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와 나라는 의식 나와 나라는 생각 이런 거죠.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입시죠. 보통 이제 스승을 모시고 있으면 시측이라 그러죠. 선생님한테 시측 모시고 있는데 서서 모시고 있거나 앉으면 뒤로 약간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서서 모시고 있어서 입시라 그런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 옆에서 이제 있다가 선생님의 변한 모습을 본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지? 이렇게 보기도 한 거죠. 형태가 고목 같고 마음이 죽은 재처럼 되었구나. 이 형체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마음까지 읽은 게 너무 대단하죠. 마음도 진실로 죽은 재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성자유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스승의 심리 상태까지 딱 파악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 거죠. 지금 괴에 기댄 사람은 과거의 괴에 기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까 앉았을 때는 스승께서 말씀도 하시고 얘기도 하고 숨도 쉬고 그러더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한 거죠.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랬더니 이제 너 참 나를 간파했구나. 그 논의 방식이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공자하고 안회, 공자하고 뛰어난 제자들이 얘기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지금 불역선호와 훌륭하지 않느냐? 너의 질문한 것이 진짜 훌륭하구나. 나는 지금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사회가 되고 고목이 된 건 나를 잃어버린 것이다. 나라는 의식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쉽지 않죠. 나를 잃어버린 것. 그 뒤에 가면 이 남각자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가도 이 주체의 문제가 계속 자아 문제가 계속 이 화제거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자아를 뭐 늘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식하는 경우가 많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게 반응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걸 다 포함해서 크게 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를 근대인들은 자아 누구나 자아가 있고 자아를 확고히 하는 게 이제 개인주의 탄생이어서 이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근대인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요즘은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자는 그때 벌써 나를 잃었다. 나는 나를 구성하는 게 뭐다라는 이것은 의식이 이걸 잃어버렸다 얘기하죠. 그리고 뜬금없이 너는 일례는 알았을 텐데 쥐례는 몰랐을 것이고 쥐례는 알아도 천례는 모를 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그 쥐례건 천례건 기방이라 애매하게 묻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말하기를 대개가 이 대개란 말도 여기서 처음 보는 말입니다. 그 장자에서 처음 보는 말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유명한 말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보통 대괴를 대지라고 해석을 하죠. 큰 땅덩어리다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한 표현이에요. 장자를 읽다 보면 장자가 자기만이 쓰는 조어를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벌써 대괴라는 말, 여기 뒤에 나오는 규라는 말, 인간의 몸도 규로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이 장자가 사물을 바라본 독특한 성질, 자기만의 사고방식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특이한 케이스죠. 요게 장자에게 아주 중요하죠.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고에 걸맞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장자가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육아나 명가, 보통 한문 공부하는 사람이 육아를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육아는 기본적으로 개념 분별을 하고 시작합니다. 뭐가 있고 개념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게 함의하는 게 있고 융통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그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덕이나 인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장자는 그 실체 자체를 해체할 뿐더러 자기가 쓰는 단어의 유동성을 극대화시켜서 쓰고 있어서 언어 자체가 되게 까다롭죠. 지금도 장자는 지금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자의식을 잃어버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논리적인 언어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요위에서 장자를 볼 때 우리가 놀랐던 게 농담하면서 철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여기도 바람 같은 게 문학적인 비유를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여기는 이 바람을 갖고 와서 인간의 자발성, 인간이 본래 받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데 바람을 비유를 두고 있어요. 참 기발한 사고방식인 거죠. 바람으로 철학을 한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그리고 묘사가 뛰어나요. 8가지 산속의 나무의 모양들 그리고 나무와 부딪혀서 내는 그 바람 소리를 쫙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영풍제즉 중규위허다. 그리고 조조로 딱 이 전체가 이건 사실 시라고 볼 정도로 뛰어난 언어 감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가 듣고서 선생님 지뢰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내는 소리였군요.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악기를 내서 내는 소리였군요. 자, 근데 천례는 선생님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하니까 천례라고 하는 것은 취만부동, 사기자기야, 함기자치, 노자기수야. 천례를 얘기를 하죠. 천례가 이게 뭘까요?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죠. 쥐례는 묘사를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쥐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이 뛰어난 소리구나. 천례는 우리가 소리를 그러니까 바람처럼 지뢰를 내게 만드는 바람처럼 무엇을 형성시키게 하는 근본 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작이 수야오. 우리는 각자 지뢰가 내는 소리를 지뢰가 내는 바람, 지뢰에서 바람이 불면 각자 소리를 내죠. 나무 구멍에서 나는 소리, 나무 구멍에서 나는 구멍도 모양이 갖가지고 거기 나는 소리도 갖가지죠.
그 각각이 내는 소리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이 각자의 소리를 내므로써 쥐레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쥐레가 나오려면 바람이 불어야만 쥐레를 나오죠. 바람이 사라지면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자, 그렇다면 바람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 소리를 만드는 구멍이 진짜일까? 아니, 진짜가 아니지. 뭐가 중요할까? 철뇌도 마찬가지여서 이거를 모두 작동시키는 근본 배후에 뭔가가 있어요. 배후에 뭔가가 있는데 노작이 그 근본 배후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각자 자기로부터 소리를 내서 모두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근본 배후가 있다. 우리는 각자 각자의 모습의 구멍 같고 각자의 소리를 내는 개별 자기가 있고 이걸 소리를 내게 하는 근본 원인, 근본적인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이고 어느 게 중요할까? 이 근본 원인, 근본적인 것을 이 사람은 천례라고 불러서 천례는 지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뢰와 다른 게 뭐냐면 같으면서도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바람의 비유를 썼어요. 이 바람의 비유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맨 앞에 하늘을 바라봤다 그랬죠. 그리고 뒤에 가서 누구일까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갈라집니다. 장자론 해석이. 첫째, 개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각자 구멍 모양을 갖고 있고 구멍에서 모든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각자 내는 소리 전체가 중요하다. 각자 내는 소리 그것이 중요하다. 재물 아닙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각자가 내는 소리는 너무너무나 개별적인 소리이고 너무나 서로도 잘났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바라보면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근본 원인, 천례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천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맞는 소리일까요? 과연 노작이 수야 얘기할 때 바람을 일으키는 건 그 누구인가라고 장자가 마지막에 질문을 내리고 끝났을 때 이 질문을 내린 것은 뭘까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진짜 있으니까 그걸 인식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개별성에 집중하라는 얘기일까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이제 갈라질 수가 있죠. 재밌는 건 성내게 하는 건 그 누구일까라 문장이 끝났는데 읽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지뢰 얘기가 한참 나왔기 때문에 천례 얘기가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독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일까 하면서 이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천례의 모습이 지뢰처럼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본론이 지금 따로 빠지고 서문만 우리 읽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양의 뛰어난 연구자는 이 부분에서 사실 서론 부분이고 본론 부분은 따로 있다. 그래서 천운이라고 하는 편에 가서 하늘의 운자, 그 천자죠. 천운 편에 가서 이 시작 부분을 이 천례 부분의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내는 소리는 각자 개별적인 소리라 가치가 있지만 훌륭한 소리이고 개별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잘못하면 서로 옳다고 하는 소리 주장으로 전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먼 위치에서 보면 모두 똑같은 소리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원인을 강조할 수도 있고 자기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은 각자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가치가 있고 소중하지만 또 그것이 서로 시비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나 아니면 높낮이의 문제로 전화가 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를 염두에 필요가 있다고 뭔가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람이라는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바람은 보이진 않아요. 분명히 있죠. 보이지도 않고 분명히 느끼긴 하지만 바람은 어느 것과 같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바람 자체만으로는 바람이란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주 되게 묘한 성질을 갖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상 감지하는 그런 건 아니죠. 인공물은 또 아니에요. 인뇌는 대나무를 엮죠. 대나무는 바람이 통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인공적인 자연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인공적이긴 하지만 바람이 없으면 바람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죠. 물론 이제 거긴 사람의 입김을 붓긴 하지만 그 입김 자체도 기란 말이에요. 기. 바람이 기듯이 사람도 기로 되어 있고 사람이 내는 이 호흡도 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만의 인공이라고 볼 수도 없죠. 다시 말해서 천래나 지뢰나 그 인뇌나 인공과 사람이 결합된 부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람 부분이 훨씬 커져. 인뇌는 지뢰는 그 중간 부분인데 천래로 가면 추상도가 높아지는 거죠. 앞에 소유에 보면 바람의 비유가 거기 또 있었죠. 붕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죠. 바람이 없으면 붕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바라보면 밑에 보이는 사물들이 야마 같기도 하고 아지랑이 같기도 하고 작은 것들이 웅충웅충 거리면서 서로 살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 붕이 바라보는 지상의 세계는 모두 똑같은 세상입니다. 모든 사물들이 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밑에 내려와서 그 사물들을 바라보면 밑에는 요만한 참새가 짹짹거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죠. 그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또 다른 건 아니지만 달라 보이는, 동일하지만 다른 세계입니다. 진짜 설명 잘 못하고 있나요? 그런 거죠. 매크로한 세계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마이크로한 세계에 가면 다른 거죠. 장자는 그 역동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얘기돼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개별성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 복잡한 이것을 이렇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쥐레라는 걸 통해서 개별성을 얘기하고 복잡다단함을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딴 게 있다는 거를 늘 얘기하죠. 그런데 바람이라는 비유처럼 그 딴 것은 형체를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뚜렷하지 않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실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논의를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얘기를 하면 자꾸 동일한 논의 반복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요지인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감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난 글이에요. 상당히 뛰어난 글이고 재밌는 글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그 논어에 보이는 틀을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벌였죠. 뒤에 가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텐데, 그 공자와 그 제자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한 사람이 이 장자라는 것도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